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 엄수 잘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애플리케이션 드리븐 오토케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저희 슈노아이랩이라는 회사는 그 캠퍼스 기반의 그 스타트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자회사 형태로 창업이 되었고 현재 4년 차 정도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노코드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하고는 조금 기술적으로 뎁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앞에 세션에서 그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이어가지고 저희는 그 비전 AI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비전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개요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이미지나 영상에 그 표출되는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비전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의 어떤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미지상에 어떤 물체가 사람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그런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알아내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물체를 검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검출된 물체에 대해서 세부 속성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그러면 저같이 마스크를 썼는지 근데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네요. 마스크를 썼는지 아니면 뭐 모자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미지상 또는 비디오상의 다양한 객체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는 부분을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라는 세 가지 큰 어떤 기술적인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고요. 단순하게 앞에서 얘기한 뭐 고양이냐 개냐를 구분하는 문제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겠죠. 근데 실제 비전 AI를 적용하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그리고 엄격한 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류 문제가 존재하고 인식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학습 그리고 추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딥러닝을 이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뭐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그 거대 AI라든가 이런 것들만 이제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딥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아까 비용으로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딥러닝 모델 중심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제 데이터가 문제다라고 그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개발 자체는 모델 엔지니어가 하면 됩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게 어떤 그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면 상당히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을 시킬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냐 그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가져갈 거냐 이 문제 자체가 전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딥러닝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풋을 뭐로 주고 아웃풋은 뭐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풋 자체가 가비지면 아웃풋 자체도 가비지가 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저 데이터 센트릭 AI로 가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딥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계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훨씬 더 늘어나고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학습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고 그것들을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 AI 연구소나 AI 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거니와 많은 인터랙션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게 없었잖아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근데 그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프트웨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는 분들은 사실 딥러닝이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그 MLOps라는 분야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관련된 그 머신러닝 플랫폼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 다 지도학습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근데 그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아까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정답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학습 이외에 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저비용 학습 기법에 대한 개발,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리서치 결과물들이 있긴 한데 실제 그거를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프로덕티비티가 있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재학습이 필요하다. 왜 반복적인 재학습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딥러닝 모델들은 굉장히 내로우한 어떤 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경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데이터가 조금 바뀌게 되면은 그 전혀 다른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재학습, 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학습을 계속해서 그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관련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리서처들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왜냐하면 이 분야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러닝 기법. 지금 보시면 한 러닝 기법으로 보시면 한 19개 정도의 큰 카테고리의 러닝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리서처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뭐 나이트메어라고 이제 여기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머신러닝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러닝을 실제 언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그 테슬라가 하듯이 그 스몰 디바이스들이 각각 해가지고 그걸 페더레이션 시켜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러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지도학습을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학습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학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도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잘 알다시피 그 강지도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지도학습, 완전히 이제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약지도학습이라 그래가지고 때로는 정답이 없는 거를 가지고서 그 학습을 시키는 그런 용도의 또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스크에 따라서도 뭐 하나의 태스크를 하는 어떤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멀티태스크에 대한 러닝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메타러닝이라 그래가지고 태스크를 학습하는 방법 자체 그러니까 런투런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또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또 학습 방법론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머신러닝의 어떤 핵심적인 그 러닝 기법 이외에 실제 이거를 서비스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제 풀스택 딥러닝이라는 그 오픈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왜 머신러닝을 적용한 기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신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만 프로세싱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빅테크들이 인발브돼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있고 실제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는 어떤 과정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와 많은 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모델이 실제로 러닝되는 그 실제 익스큐션 그 실행되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디플로이먼트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운영 관점에서 또 사용되는 그런 툴들과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머신러닝 자체도 아직은 뭐 모델 레벨에서도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에서도 아직은 많은 것들이 지금 고정돼 있지 않고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고정된 형태로 저희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감싸서 하나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긴 한데 저거를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진짜 심리스하게 그 서비스가 되도록 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AI 관련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냐를 이제 고민을 이제 저희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대별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모델 드리븐으로 접근을 했어요. 딥러닝 모델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계속 쓰면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 기대는 완전히 깨진 게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저희가 그 코끼리가 해변가에 누워 있으면 코끼리라고 판단을 못 해요. 이 지금 현재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학습을 시켜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 모델 드리븐 방식은 뭐 모델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저 방법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지만 실제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리트레이닝이 안 되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쓰기 어렵다라는 게 인더스트리 쪽에서의 판단이고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렇다면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리트레이닝 어떻게 할 거냐? 그 리트레이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 툴을 기반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툴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애드호크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 모델을 이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나갈 방향은 비전 AI 앱이라는 거를 패키징을 하고 그 앱을 정의해서 앱 단위로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AI 앱은 모델에 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모델을 재학습시키기 위한 캐파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내줄 수 있는 이벤트가 뭐냐 이런 정보까지 전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징을 시켜서 그걸로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접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전 AI 앱을 다음 그림처럼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면 입력은 이미지나 비디오가 될 수 있고요. 출력은 하나의 이벤트 또는 이벤트에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전 AI 앱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보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퍼런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퍼런싱이라는 건 분석이거든요. 실제 모델이
분석을 하는 과정을 인퍼런싱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트레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뭐 아까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재학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인퍼런싱과 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비전 AI 앱을 정의를 하고, 관련해서 태스크 관점에서 이게 분류의 문제냐,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문제냐, 뭐 검출의 문제냐, 인식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앱의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추론을 하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입력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 채널로 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서베일런스나 이런 CCTV 쪽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처리나 후처리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 재학습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학습 기법도 그 지도학습이 아닌 다른 그 준지도학습 같은 조금 저비용의 학습 기법을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델을 최적화하는 그런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는 오토케어 플랫폼은 이 오토케어 DX라는 검출기와 그리고 오토케어 TX라는 학습기,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메인 컴포넌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리얼월드 실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검출하는 DX,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리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오토케어 TX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DX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커스텀하게 물체에 대한 검출과 인식을 필요한 그런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학습 평가를 해서 모델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 배포돼 가지고 아까 말한 추가 재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학습된 그 앱을 다시 업데이트 해 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TX는 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이제 수행해 주는 거를 의미하고, 이것을 저희는 액티브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콜렉션부터 필터링, 그 다음에 레이블링,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그 다음에 앱 빌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학습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TX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뭐 액티브 러닝이라든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여러 가지 러닝 기법이 이 TX를 저희가 이제 액티브 러닝 사이클을 돌리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준지도 학습 관련해서 저희가 논문으로 또 탑 컨퍼런스에 제출해서 된 게 있고요.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컨텍스트를 보면 저희는 TX와 DX가 존재하고, 저희가 영상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MX라는 미디어 관련된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저장하고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데 보내주는 이런 이제 MX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위 시스템이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 대한 어떤 인티그레이션만 저희가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보시면 백엔드, 프론트엔드에 그 MX, TX, DX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프론트엔드에서 어드민 툴을 이용해서 애널리틱스 앱, 그러니까 비전 AI 앱을 인젝션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DX에서 그걸 인퍼런싱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TX에서 리트레이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이제 패키징하는 건데, 이 앱을 패키징하는 그 저희가 빌더를 만들었고, 이 빌더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델을 파이프라이닝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파이프라인 정보, 이벤트 정보, 그리고 빌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저희가 디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앱을 빌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퍼런스 앱으로 이렇게 다양한 세이프티 비전에 관련된 앱이라든가 트래픽에 관련된 앱, 그리고 파킹, 아쿠아 비전, 머신 비전, 뭐 이런 식의 레퍼런스 앱을 저희가 이제 늘려나가고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앱은 앱 이벤트에 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앱이 출력으로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앱 단위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이벤트를 추가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클래스를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류의 이제 저희가 그 앱을 앱 단위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오토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비전 AI 솔루션을 저희 순화이랩에서 제공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레퍼런스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